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을 읽는 리뷰의 김용수, 고명훈 기자입니다. 네, 여러분은 AI 많이 사용하시나요? 자료 수집부터 일상 대화 그리고 사진과 영상 합성까지 그 활용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IT 리뷰는 AI 대결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을 저희가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좀 가장 많이 쓰는 4가지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그 4가지는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로드 이렇게 4가지인데요. 4가지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상적인 검색부터 실무 작업까지 그리고 어떤 AI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챗GPT입니다. 오픈AI가 만든 모델로 이제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쓰이는 AI죠. 이제 AI 대중화의 문을 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텍스트, 이미지, 코드 전반에서 좀 균형 잡힌 성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사실관계의 재확인이 좀 필요한 만큼 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환각 현상이 종종 발생하는데 좀 그만큼 사람과 닮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음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입니다. 삼성 갤럭시를 포함한 안드로이드 폰은 물론 아이폰 탑재까지 거론될 만큼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도 무료 체험만 하고 해지하려다가 지금까지 구독을 유지할 정도로 매력 있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검색, 유튜브, 워크스페이스 같은 구글 생태계와 연동성이 강점이고 특히 유튜브 출처 기반 검색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퍼플렉시티는 이제 Where Knowledge Begins, 또 지식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이런 슬로건처럼 좀 답변형 검색 엔진에 가까운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써보면 대화형 AI라는 느낌보다는 좀 능동적인 검색 도구에 가깝다는 인상이 강한데요. 이제 그만큼 1차 자료 조사 단계에서 좀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클로드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AI로 요새 가장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AI라고 볼 수 있죠. 글쓰기와 분석에서 강점을 보이고 특히 코딩에서 높은 성능을 자랑하면서 개발자들의 필수 AI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문서량, 즉 컨텍스트 윈도우가 넓어서 긴 텍스트 작업에 강하다는 점도 자주 거론되는 장점입니다. 네, 이제 AI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실제 성능을 저희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전문적인 프롬프트를 이제 정교하게 설계해서 테스트하면 결과가 더 좋게 나오겠는데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편하게 쓰려고 이제 AI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간단한 명령어만 입력했고요. 그리고 요금제도 맥스 모드가 아니라 월에 한 3에서 4만 원 정도 수준의 프로 플랜으로 비교했습니다. 클로드의 경우 코딩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개발자가 아닌 만큼 코딩 평가는 제외하고 대학생이나 일반 직장인이 실무에서 쓴다는 관점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검색 엔진 테스트입니다. 가장 평이한 질문부터 시작했는데요. 삼성 갤럭시 S25 울트라와 S26 울트라를 비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4가지 AI 모두 무난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각자 스타일은 달랐지만 이제 스펙 정리라던가 장단점 정리 이런 모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를 한 단계 올려서 국내 해외 리뷰 평가까지 정리해달라고 저희가 추가로 요청해봤습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건 챗GPT였는데요. 가장 다양한 링크랑 자료를 가져왔고 그리고 어떤 매체, 어떤 리뷰어가 어떤 평가를 했는지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정리한 부분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퍼플렉시티랑 그다음 클로드가 좀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자료 수집 자체는 괜찮았는데 이런 공신력 있는 매체나 영향력 있는 리뷰어보다는 이런 티스토리나 나무위키 같은 이제 개인이 작성한 이런 콘텐츠 비중이 좀 너무 높다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퍼플렉시티는 이제 해외 리뷰를 요청했는데도 국내 기사에 인용된 해외 반응만 가져오는 한계를 보였고요. 네, 제미나이는 답변이 깔끔하고 가독성은 좋은데 이제 출처를 자동으로 표기해주지 않아서 좀 신뢰도를 직접 다시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추가로 요청하면 링크를 제공하긴 하지만 이제 말해주는 것과 말하지 않아도 주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종합하면 적어도 IT 분야 정보 검색에서는 챗GPT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다음 대결은 이제 실무의 꽃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이제 보고용 PPT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해 봤는데 막상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템플릿 선정부터 자료 배치, 텍스트 요약까지 꽤 골치 아픈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AI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AI가 제대로 된 초안만 잡아줘도 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다
당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엔 좀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봤습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가 나오냐에 따라서 AI의 진짜 업무 효율이 판가름 날 텐데요. 네, 우선 구글 제미나이부터 짚고 넘어가면 아쉽게도 현재 저희가 테스트한 요금제 환경에서는 PPT 파일 생성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른 확장 프로그램을 써서 우회할 수는 있겠지만 순정 상태에서 기능이 됐다 안 됐다 하는 불안정성은 실무자 입장에서 큰 감점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제미나이는 4위로 저희가 평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분야의 압도적인 1위는 이 클로드였습니다. 저희가 직접 PPT 클로드로 만든 것 장면을 저희가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결과물을 보고 진짜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정체성이 이렇게 통일돼 있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목차부터 개요, 핵심 내용까지 이런 보고서의 정상적인 논리 구조를 좀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이미지는 덜어내고 그리고 아주 정제된 형태의 그래프랑 텍스트 배치로 이제 당장 실무에 써도 손색 없는 이런 비즈니스 템플릿을 뽑아냈습니다. 이 모든 걸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제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놀랐던 디테일은 바로 텍스트 렌더링인데요. 보통 AI가 디자인 작업을 하면 폰트 자간이나 행간이 엉망이 되거나 좀 지정된 텍스트 박스를 글자가 뚫고 나가는 일명 오버플로우 실수가 아주 잦거든요. 근데 클로드는 레이아웃의 선을 전혀 넘지 않는 깔끔한 핏을 보여줬습니다. 수치에 대한 팩체크만 한번 거치면 당장 발표하거나 팀장님께 보고해도 통과될 수준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꼽은 2위는 챗GPT입니다. 챗GPT도 저희가 만든 PPT 장면 한번 보시면은 이제 클로드만큼 시각적으로 잘 정제된 디자인은 아니었지만 좀 저희가 요구한 수학 분석이랑 그다음 상세 스펙 등 이런 내용적인 측면은 아주 충실하게 이렇게 담아내줬습니다. 다만 이런 디자인에서는 디테일이 조금 아쉬웠죠. 이제 폰트 선택이나 이런 자간 간격 밸런스가 조금씩 무너진 느낌입니다. 비유하자면은 자료 조사는 밤새워서 완벽하게 했는데 이제 정작 PPT 꾸미는 스킬은 부족한 대학생 한 이 정도로 저희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발표 화면에는 좀 띄우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내용 초안을 잡고 시간을 단축해주는 용도 그 정도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3위는 퍼플렉시티입니다. 슬라이드 디자인 자체만 떼놓고 보면 엄청 나쁘다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내용의 뼈대가 좀 상당히 부실해 보였습니다. 보고서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목차나 개요 같은 구색 맞추기도 전혀 없었고요. 네, 치명적인 건 특히 이제 이런 그 이미지가 텍스트를 가리는 등 이런 레이아웃 배치가 좀 엉망이었다는 점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제작 툴로서 이제 완성도는 현저히 떨어지는 전형적인 초보자 수준의 결과물이라서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 대결은 이미지와 영상 생성 기능인데요. 사실 일반 사용자분들도 가장 신기해하고 자주 쓰는 기능이죠. 저희 같은 이런 기자들도 업무할 때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쓰고 있는데 기사에 들어갈 사파나 콘셉트 이미지를 찾는 작업이 의외로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업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아주 단순하게 지시해봤습니다. S26 기사에 들어갈 만한 사파를 제작해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해봤는데 이제 이게 저희가 만든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각 AI 미적 감각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정말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기존 이미지를 분석해서 새로운 콘셉트 이미지를 이제 생성하는 능력도 저희가 테스트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업무할 때나 평소 그냥 궁금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을 때 챗GPT랑 제미나이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소감이지만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 때 그때는 제미나이보다 좀 더 GPT가 좀 잘 구현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텍스트가 들어간 것들을 디자인을 만들 때는 제미나이가 좀 더 그 텍스트를 배치는 잘해주는데 텍스트를 좀 많은 양을 이미지에 넣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요. 실제 작업을 할 때도 제미나이한테는 텍스트를 조금 계속 덜어줘라 이런 주문을 재차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GPT는 그 텍스트를 그렇게 많이 안 넣어주다 보니까 조금 일부 어디에 추가해줘 이렇게 제미나이에 하는 거랑 좀 반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 가지 AI 서비스가 이런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 클로드의 결과물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아주 짧은 프롬프트만 입력했는데도 좀 사용자가 좀 의도한 그런 분위기나 이런 그림들,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AI 글래스 이미지 한 장만 넘겨주고 이제 재구성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을 뿐인데 꽤 수준 높은 결과물을 내놨습니다. 특히 클로드 특유의 이제 아티팩트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움직이는 차트나 이런 인터랙티브한 그래픽 모션까지 구현한다는 점은 저희가 좀 업무 효율 면에서 되게 타사 AI가 쉽게 따라오지는 어렵지 않을까 할 정도로 좀 강점으로 저는 봤습니다. 다만 이제 클로드에는 이제 좀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런 사무적이고 논리적인 그래픽은 잘 만드는데 이런 화려한 포스터나 예술적인 사파를 만드는 데는 조금 한계가 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테스트한 이런 프로거든요. 이제 프로 요금제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다리 이런 거 같은 좀 본격적인 이미지 생성 도구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포스터처럼 화려하게 만들어줘 라고 부탁했을 때 결과물이 좀 심심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생성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퍼플렉시티도 저희가 해봤는데요. 제미나이만큼 화려하진 않았지만 좀 이런 이미지 레이아웃을 바꾸거나 핵심 피사체를 이렇게 재배치하는데 이런 능력이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확인했던 게 이미지를 딱 만들었을 때 그 관련 기술 관련해서 이런 표나 그래프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런 걸 취재하는 제가 봐더라도 그 그래프만 보고 이게 어떤 기술인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 이미지를 하나 만들더라도 좀 직접 한 번 더 팩트 체크를 한 번씩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에 이미지 만들 때는 어떤 AI를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딱 뭐 하나만 고른다면 GPT를 좀 뽑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AI 서비스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미완에 좀 불안정한 추가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미나이는 제가 계속 덜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고 GPT는 조금 추가를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덜어내는 거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번거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AI를 사용하면서도 조금 더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GPT가 좀 더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이미지를 요구할 때 이렇게 좀 글로 정리하고 표도 같이 포함되는 이미지를 원할 때가 있고 아니면 딱 시각적으로 착 눈에 튀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원할 때도 있잖아요. 선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추가해야 되거나 뭐 덜어야 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써봤을 때는 챗GPT가 그나마 수월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엔 이제 정지 이미지를 영상으로 바꾸는 이미지 투 비디오 작업은 또 어떨까요? 네, 우선 네 가지 중에 클로드와 퍼플렉시티는 이번 대결에서 좀 제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요금제 플랜에서는 영상 변환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챗GPT랑 제미나이의 2파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본 1등은 제미나이였습니다. 구글이 최근 공개한 이런 영상 생성 모델 배우의 기술력이 녹아든 덕분일까요? 이제 제미나이는 좀 정지 이미지를 단순히 늘리는 게 아니고 이제 피사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재구성해서 진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네, 챗 GPT 역시 영상 생성 기능이 있었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이미지에 줌 효과를 주거나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이펙트 수준에 좀 그쳤습니다. 오픈AI가 소라를 발표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저희가 실무 조건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영상 생성 도구로서는 제미나이가 압도적인 1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은 기사 작성 부분인데요. 저희가 본업이 기자인 만큼 이제 좀 가장 신경 쓰이는 영역이기도 하잖아요. 뭐 AI가 진짜로 잘 쓴다면은 저희도 긴장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고 신형 갤럭시 S26 울트라 관련 기사를 제목과 중간 제목을 포함해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봤습니다. 이제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란 게 제 기사체랑 너무 똑같아서 순간 제가 쓴 기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어요. 뭐 제가 사실 이렇게 쓸 때 조금 이제 호흡을 좀 끊어서 짧게 쓰거나 그리고 이런 마지막을 뭐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좀 뭐 분석이다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쓰는 편인데 그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제가 잘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보기 편하더라고요. 퍼플렉시티는 그런 느낌이었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뭔가 느낌이 썼을 때 좀 자기 의견이 조금 강한 편이 아니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큰 부담은 뭐다.
그리고 의미가 크다. 사실 이런 부분은 쓰는 기자들은 또 쓰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표현을 기사에 담아내지 않는 기자들도 좀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클로드는 약간 그런 면에서 조금 자기 생각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기자의 생각이.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챗GPT랑 제미나이로 생성된 이런 기사를 좀 보니까 일단 분량 차이가 챗GPT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좀 한 본문을 좀 훑어보니까 챗GPT가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많이 풀어서 추가를 해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 독자 입장에서 정보가 좀 더 많은 기사로 읽힐 수가 있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GPT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분석형의 기사를 좀 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근거가 조금 부족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전망을 내놓지만 전망에 대한 뭐 근거가 많이 담겨 있지 않아서 전체 분량이 짧은 그런 형태의 기사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이제 GPT 같은 경우가 본문에 보면 이제 문장이 단문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사도 기자들마다 쓰는 스타일이 다르지만 장문으로만 쭉 늘었으면 이제 가독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GPT 같은 경우는 단문과 장문으로 이제 본문을 활용을 하면서 분량이 제미나이에 비해 좀 길지만 이런 단문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가독성도 높인 측면이 있다. 이런 좀 특징이 보였습니다. 이 네 가지 AI 중에 어떤 것에 도움을 받고 싶으신지. 뭐 사실 기사를 쓰는 거를 저는 아직 좀 9세대라서 그런지 IT 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막 AI로 기사를 쓰거나 그러지 않아서, 이거에 굳이 이렇게 AI 뭐를 선택해가지고 이걸 활용할 거냐라고 질문을 주셨을 때 좀 뭐라고 답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뭐 굳이 뽑자면은 이제 퍼플렉시티가 저랑 좀 기사가 제 기사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좀 만약 쓰게 되면 퍼플렉시티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료 수집이나 이런 데 이미 이런 AI들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지금 솔직한 말로는 100% 신뢰할 만한 그런 서비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치가 많이 틀린 것들을 확인을 했었고, 그 수정 작업을 여러 번 거치다 보니까 오히려 기사가 좀 엉망이 되는, 아직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저희가 시연한 이 결과물만 보고 딱 판단을 해봤을 때는 GPT가 좀 더 어쨌든 기사로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땐 GPT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AI를 저희가 비교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걸 하나만 사용을 하겠냐라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제미나이를 쓸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는 여전히 아직 조금 실수가 있고 미흡한 정보를 좀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이게 구글 검색 기반이라 그런지 좀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좀 많이 긁어온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제가 재검증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지만 이거는 뭐 다른 세 가지 AI 서비스에서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사실 아까 제가 GPT랑 비교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된다, 계속 빼야 된다는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 큰 뼈대 자체는 잘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업무하는 데도 있어서 자료 수집이나 뭐 이런데 같은 질문을 GPT에도 똑같이 제가 시켜보고 있는데 나오는 결과가 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업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제미나이를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 네 가지 중에서는 제미나이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한 가지 AI만 쓸 수 있다면 라는 질문은 저한테는 좀 많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업별로 우리가 쭉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 그 작업에 좀 최적화된 AI 그게 있는 것 같아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챗GPT가 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이미지에서는 좀 잘 만든다는 그런 경험을 저는 좀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좀 기사에 어떤 그림을 넣을지, 또 어떤 그림을 넣었을 때 이 독자들한테 좀 기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도 좀 애매해서 딱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챗GPT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자로서 일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제가 만약에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저도 하면서 느꼈던 건데 PPT를 클로드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대학생 때라면은 제가 이런 조별 과제나 이런 거에 했었을 때 그 클로드를 사용하면은 진짜 시간을 정말 크게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4가지 AI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AI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가 취재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잇는 리뷰의 김용수, 고명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